네, 안녕하십니까. 모난투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11시 20분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소중한 저의 너무너무 반가웠던 후배를 만나고 술 한잔하고 왔어요. 미국 시장은 때마침 아주 환상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가 환상적이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쏠림 현상이 극도화되어 있는 그런 시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S&P 500 같은 경우는 약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지만 사실상은 상승하는 어떤 그 힘이라고 하죠. 보통 이 주식시장은 그 수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 각도 있잖아요. 이렇게 상승하는 각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죠. 이 각도가 낮아진다라는 건 상승하는 힘이 작아진다라는 말과 비례합니다. 실제 S&P 500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강한 힘을 갖고 있기는 해요. 다만 경제 전반적인 부분, 500개의 기업이기 때문에 경제 전반적인 부분을 반영해서 이런 각도가 나오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게 인지가 됩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각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45도가 가장 완벽한 각도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45도 각도로 상승하는 부분이 되게 좋은 부분인데 이때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이 45도 각도가 꺾였죠.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보통 45도 각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지만 이렇게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한번 꼬꾸라졌다가 다시 한번 되찾고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꼬꾸라다 되찾았는데 이 되찾은 각도가 너무 위로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 결국 이 돈도 마찬가지지만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각도로 회귀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주째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상승에 대한 피로도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관세 때는 125일선에 걸쳤고요. 미국 이란 그 전쟁에서는 50일선에 걸쳤습니다. 주봉상에서의 얘기고요. 어찌됐건 걸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트럼프 관세보다는 훨씬 더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QQQ 같은 경우는 좀 더 가파르죠. 좀 더 가파르고 이 막판에 이렇게 최근에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되게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올라가면 반드시 더 큰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나쁘다 좋다 얘기할 거는 아닙니다. 어떤 기업이 어떤 실적을 어떻게 잘해서 내다 보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쏠림 현상은 절대 어느 누구에게도 좋은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으면서 가는 게 맞는 건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세상에서 리더 그룹이 존재하는 거고 이 리더 그룹이 이끌다 보면 자연적으로 파급된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AI 시대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AI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AI는 이제 시작 단계잖아요. 그럼 이 시작 단계에 있는 AI가 어디까지 파급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돈이 녹아 들어가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너무 광기 어린 상황이라서 파급 효과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 2% 오르고 있어요. 올타임 하이 찍었고요. 220.9불을 찍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220불을 찍었다고 볼 수 있고요. 박스권 돌파했습니다. 미국 주식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상승 추세선상에 박스권이 그려진다면 이 박스권이 물론 엄청 길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박스권은 상당히 길 수도 있는데 엔비디아만 해도 지금 여기 2025년 7월에 시작한 박스권이 2026년 4월에 뚫리면서 마감을 했죠. 물론 이때도 올타임 하이를 찍었겠지만 다시 되돌아왔기 때문에 여전히 박스권 안에 있었다. 여기서도 다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긴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지만 이 박스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명확하게 이렇게 고점을 여러 번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너무 많죠? 저점을 계속해서 터치해주는 거. 그렇다면 엔비디아라는 성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이렇게 박스권에 갇혔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는 이렇게 저점에서 계속해서 들릴 때 이때 매수를 해주는 게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는 평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여기다가 더 덮어서 사진 못하지만 엔비디아가 관련돼서 가지고 있는 뭐 ETF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편에 있습니다. 자,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잘 가고 있어요. 이걸 뭐 오늘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이게 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잘 가고 있는 방향성을 보여준다라고 보이고요. TSMC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빠집니다. 왜냐? 인텔이라는 미국 정부가 심지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원래는 시장에서 자율 경쟁을 해야 됨에 분명하지만 뭐 지금 트럼프 정부 하에서 이렇게 정부가 민간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공정거래를 위반한 그런 일감을 몰아주는 현상은 아마 쉽사리 보기 힘들 겁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과거에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TSMC도 칩을 제조하는 회사고요. 인텔도 칩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물론 명확하게 다르죠. 어떤 칩을 제조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르지만 어찌됐건 이 TSMC로 왔어야 할 물량이 인텔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TSMC 입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인텔 대단한 회사죠. 제가 옛날에 컴퓨터를 장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컴퓨터 장사할 때 그때도 인텔은 비쌌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전에 그 부동산 거래하시는 분들한테 왜 압구정은 안 사셨죠? 라고 물어보면 그때도 압구정은 비쌌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즉 대장주는 과거나 지금이나 다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이라는 엄청난 업체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투자를 한 업체, 이 업체가 힘을 받게 되면 말리기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또 빠지죠. 와, 정말 이렇게까지 빠지면 안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까지 못난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는데요. 일단 첫 번째 악재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지고 있는 헤지펀드죠. 헤지펀드가 전량 매각을 했다. 그만큼 엄청난 물량이었을 거고요. 아마 그게 요 중에 한번 녹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털었으면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안 좋은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고 들어온 헤지펀드가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나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오픈 AI가 갖고 있는 시장의 잠재력도 있겠지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가 좀 반영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구글 잘 가고 있어요. 구글 정말 끝도 없이 올라가죠. 이 박스권에서 요 박스권 하단 270불에서 샀다고 하더라도 100불이 오른 겁니다. 주당 100불이면 어마어마하죠. 구글에 대해서 퀘스천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신데 저는 구글에 대해서 퀘스천이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엄청 오를 거냐? 더 엄청 오를 거냐는 모르겠지만 이 시장에서의 주도주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테슬라가 그래도 싼 고점을 찍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380불 때 사지 못했다면 지금 좀 애매할 거예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뭘 기다려야 되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매물대를 다 치고 올라갔잖아요. 치고 올라갔다가 분명히 여기서 매물벽에 막혀서 한번 좀 떨어질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중간선, 볼린저 밴드의 중간선인 22를 터치하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200일선을 찍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선이죠. 요 빨강색 선.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 근데 200일선을 되게 하나, 둘, 셋, 네 번째 깨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200일선을 만약에 지지한다라고 하면 그때가 매수 타점일 수 있습니다. 요때 사신 분들이 있는데 쉽지 않아요. 이때 사고 명확하게 올라간다라고 방향을 잡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야수의 심장들이에요. 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돈은 확실하게 버는 게 중요하지 모험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뭐 더할 나위 없죠. 애플은 되게 천천히 올라가고 있고 지금 CEO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CEO가 공학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애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혁신이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이겠죠. 애플이 칩 생산에 있어서 인텔에 주문을 했다라는 부분은 애플이 인텔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인텔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요때 매수 신호가 왔었고 요때 200일선을 지지했었기 때문에 애플을 살 수 있는 시간은 좀 지났다 라고 좀 보입니다. 지금 올타임 하위를 갖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우리 엔스로픽과 함께 이 협약을 발표를 하면서 이 고질적인 이 박스권, 이거 주봉으로 보면 더 잘 보일 텐데 요런 박스권이죠. 이 아마존이 되게 특이하게 박스권 같은 걸 그려요. 근데 명확하게 아마존은 125일 선을 타고 갑니다. 주봉선에서 125를 타고 가기 때문에 요런 선이 있을 때는 두려워 말고 매수해도 괜찮다. 아마존 얼마나 큰 회사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다 합쳐도 큰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의심 없이 투자하셔도 되는데 그렇다고 막 투자하면 안 되겠죠. 좋은 자리에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니까 좋은 자리는 바로 주봉선상의 125일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렌 뼈 아프네요. 오늘 되게 뼈 아픈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왜 어제 투자했을까 이런 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점인 52불을 찍고 올라오긴 했으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오늘 많이 빠지네요. 많이 빠지는 부분이 좀 보이고요. 어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저는 61불 정도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마이너스를 겪고 있고요. 왜 아이렌을 매수를 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원래 이 아이렌은 그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좀 양아치 기업이죠. 비트코인 채굴해서 그거 팔아먹고 돈 버는 그런 회사였는데 그만큼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죠? 엔비디아 GPU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반대로 이 GPU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가 필요로 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런 회사가 왜 필요할까 싶지만 데이터 센터라는 부분은 필요합니다.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엔비디아의 칩을 활용해서 AI를 학습시키고 추론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필요로 하는데 엔비디아 혼자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아이렌이라는 회사가 그런 역할을 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과열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저점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정도를 그릴 것 같아요. 오늘은 한번 그려보죠. 어제 투자해서 지금 뼈아픈 하락을 맞고 있으니까요. 자, 그 아이렌이라는 회사는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데이터 센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한다면 데이터 센터는 학습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덩어리가 과연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그나마 아이렌이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는 상당히 우위에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라는 분이 이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 잡주를 명확하게 내가 21억 달러 정도 됩니다. 21억 달러에 70불, 70불이면 여기에요. 70불이면 여기거든요. 이때 매수할 콜옵션을 구매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솔직히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70불 무조건 간다는 얘기 아닌가요? 엔비디아가 무슨 장난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달성이 어려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70불을 갖지 못할 확률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싸게 샀으면 저도 좋았겠죠, 당연히. 저도 개인적으로 이 36불인가요? 36불에서 샀으면 너무 좋았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들고, 보통은 뭐 여기에 지금 매물대 많이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걸려 있으니까 현실적인, 이거는 완전 저점이라고 보고요. 현실적인 저는 현실적인 매수가는 42불 정도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10% 빠지는데 되게 뼈가 아프네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명확하게 지금 제가 그려놨던 요 선 말고 465불도 하나의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더 이상 걱정할 거는 없어 보이지만 아직 상승의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 왜냐면 현금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팔란티어, 와, 저점까지 왔어요. 전저점까지 왔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는 요런 점이 오면 매수를 시작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저의 제가 주식을 가르쳐주고 지금은 저의 주식 멘토가 된 식물학 박사님께서 요런 선에 있을 때 매수하지 말고 오히려 이 선을 명확하게 지지하는 걸 보고 올라가라,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 선을 터치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지켜볼 예정입니다. 팔란티어텍 되게 좋은 회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되게 좋은 회사입니다. 아이온큐와 오늘 기염을 토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명확하게 200일선 지지한 거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열된 거 전혀 없고 지금 이제 70일 RSI 70일 넘어가고 있고 상승 추세, OBV에서도 상승 추세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윌리엄스알도 뭐 그렇게 과열된 양상은 아니고 MACD 이제 올라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리게팅 컴퓨팅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뭐 6.8% 올라가고 있는데 뭐 좋습니다. 요 21선을 타고 가는 느낌, 요 느낌 보여주고 있는데 잘 가졌으면 좋겠고, 이렇게 과매도 이격에서 가장 벌어진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좀 매수를 했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막 박살나고 있는 주식을 막 매수하기는 되게 쉽지 않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때 매수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박살나고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접근하는 방식을 달리하는 겁니다. 다 무조건적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고 이 현재 상황에서 내가 살 수 있는 만큼 살 수 있는 만큼을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 올라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진행한다.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지금 리게팅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급등으로 인해서 100일선에 닿았다가 꼬꾸라치고 다시 한번 51선을 지지하면서 올라간 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125일선, 이게 125일선이 엄청나게 저항으로 작용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지지선도 작용하지만 저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거 뚫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지금 알 수 없어요. 얘를 뚫고 올라가서 200일선에 또 부딪힐 거고, 200일선은 잘 안 오는 거긴 하지만 명확하게 이 200일선은 저항선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더 올라가자. 125일선 뚫고 올라가서 오히려 200일선에서 맞고 내려오자. 이렇게 보시고 지금 21선 지지하는 걸로 보이니까요. 맞고 내려와서 21선 지지하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템퍼스 AI 같은 경우는 그냥 깨졌어요. 지금 뭐 박스권도 깨졌고, 이런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 존버죠, 존버하면서 이때 매수 시점 있었잖아요. 이때 매수 시점에서 올라간 거 명확하니까 역시 이격이 있을 때는 명확하게 올라간다. 이런 부분을 착안해서 또 이격에 대해서 벌어지는 게 있을 때, 과매도 구간일 때 그때 한번 다시 대시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일라이릴리, 와, 이렇게 900불이 넘는 주식이 오늘 4% 오르고 있습니다. 200일선 지지하는 거 명확하게 보이죠? 명확하게 보이고, 뭐 이렇게 빠지는 거 있는데
이때는 매수 못하죠. 이때는 당연히 매수 못하지만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 보여줄 때 저점을 형성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5일선 강하게 이탈해서 100일선과 125일선을 확실하게 깨준다면 다시 한번 올타임 하이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TQQQ 마이너스 되고 있고 QLD 마이너스 되고 있고 속슬은 와 정말 끝이 없네요. 물론 189불까지 갔다가 지금 183불까지 떨어지긴 했으나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급하게 오릅니다. 제가 이거 평단이 20몇 불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갖고 있었으면 9배가 오른 거죠. 저는 절반을 털었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 가지고 지금 10배 정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바이오테크 올라가고 있고 로보트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사이버 보안은 이건 왜 갑자기 오를까요? 뭔가 사이버 보안이 오를 만한 이유가 특별히 없어 보이는데 사이버 보안이 상당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이렇게 급하게 올릴 필요 없다. 천천히 올라도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오늘 특이하게 금이 좀 오르다가 멈췄어요. 밀리죠. 지금 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차트 보고 거래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과매도 이격이 벌어졌을 때가 요 가격선이었기 때문에 요 가격선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으나 좀 힘이 없다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지금 코인이랑 같이 좀 경쟁하는 것 같아요. 금이 올라가면 코인 떨어집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계셔도 좋겠는데 요즘에는 금이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금이 오르면 비트코인도 오르는 기현상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토큰 시장의 최강자죠. 서클 USDC를 만든 서클 인터넷 그룹이 오늘 조금 오르고 있고 사실 아까 많이 빠졌어요. 107불까지 빠졌다가 지금 110, 5불 정도까지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서클은 어떤 회사냐 이런 걸 물으신다면 저는 은행권과 겨루고 있는 힘겨루기 하고 있는 엄청나게 고된 길을 가고 있는 회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굳이 은행과 싸울까요? 근데 뭐 자기가 자신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겠죠. 그냥 싸우진 않겠죠. 그래서 서클 같은 경우는 이때 저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때 이후로 뭐 지금만 해도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50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왜냐? 주봉으로 보시면 이게 언제죠? 거의 뭐 300불까지 갔다가 지금 절반 고점 대비 50%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토큰에 대한 부분은 전 개인적으로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율 결제 부분에서 코인에 대한 입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I를 사용하면서 AI한테 계속 물어보고 나 이거 사고 싶어 해가지고 막 어떤 조언을 막 줘도 결국 결제할 때 너 이거 살래? 라고 하잖아요. 그건 되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AI라는 거는 저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게 AI죠. 제가 데이터에 의해서 그리고 생각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할 것 같고 정말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 제가 굳이 결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AI가 알아서 사서 저희 집 앞에 갖다 놓는 게 그게 진짜 AI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더리움 좀 빠지고 있고 비트코인 좀 오르고 있고요. 와, 샌디스크 오늘 좀 빠집니다. 제가 지금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반도체주에 대해서 이 이격, 과도한 매수에 대한 이격이 벌어졌을 때 나오는 지표를 보면 바보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한번 왔었고 여기서 한번 또 왔죠. 근데 보통은 요 끝에 걸리면 내려온다라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인데 지금은 이걸 믿어야 하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수 퀘스천이 있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이거 마이크론도 지금 걸렸죠. 지금 걸렸는데 과연 여기서 내려올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인텔 완전 걸렸죠. 완전 걸렸는데 이렇게 두꺼운 과매수 영역으로 걸려가지고 오늘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지금 이 이격과 이런 기술적 지표를 보고 투자하기에는 너무 시장이 급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필로 투자하는 게 맞다. 여기서도 있었고요. 물론 요 과매도 구간에서 끝에쯤 걸려야 이게 매도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며칠째 만약에 이게 걸렸으면 여기에 이렇게 되고 여기 하나 걸려 있었겠죠.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AMD 마찬가지고요. 퀄컴 오늘 9% 오르네요. 퀄컴은 이제 통신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근데 뭔가 또 AI가 광통신 관련된 부분, 지금 루멘텀도 엄청 오르거든요. 광통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 뭔가 좋은 기사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리게티 봤듯이 한 8% 정도 오르고 있고, 컨스톨레이션 에너지가 왜 안 오를까요? 얘는 올라야 정상인데 오늘 또 빠집니다. 즉 그 SMR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 빠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앞으로도 지금 계속 맞고 내려오는 거 보니까 그립이 좋진 않을 것 같다. 와, 루멘텀, 진짜 이렇게 오를 줄 몰랐네요. 또 엔비디아의 성운을 입은 코닝 오늘도 여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 주식은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저의 미국 주식 결론은 아직은 조금 더 오를 것 같다입니다. 너무 과열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유동성들이 여기에 너무 많이 차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게 좋냐? 아니요, 좋지 않죠. 그래서 저희의 입장은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좀 조심해서 접근하자. 원래 갖고 있었던 게 있으면 매도하지 말고. 왜냐면 아직까지 이 모멘텀을 살려서 갈 수 있는 것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가 답은 아니지만 조심하자. 매수는 조심하자. 이게 오늘의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아름다운 밤이고요. 코인 같은 경우는 뭐 오르락 내리락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코인은 정말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라는 게 사실 이 코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은 투자로 인해서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여기 아마 100일선일 거예요. 100일선을 뚫고 올라간 입장에서 계속 힘을 못 받고 매도세에 밀려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내려오면 또 추가적으로 매수하면 됩니다. 코인은 지금 제 생각에는 한 번에 더 큰 하락이 남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비실비실 거래에 관련된 조정을 하면서, 기간 조정을 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좋은 투자의 방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랜 때문에 아주 오늘 뼈저리게 아픕니다. 오르긴 하지만 이 정도 갖고는 안 되죠. 오히려 내일 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